인트로 지금 중고차 매장 한쪽에서 먼지만 쌓이고 있는 SUV 세대가 있습니다. 딜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빨리 팔고 싶어 하는 차들이죠. 그런데 이 세 차는 모두 기계적으로 50만 마일을 버틸 수 있는 DNA를 갖고 있습니다. 20만 마일도 아니고 30만 마일도 아닙니다. 저는 지금 순정 파워트레인 그대로 50만 마일을 말하는 겁니다. 특별하거나 복잡한 관리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정해진 주기에 맞춰 엔진 오일 갈고 브레이크 패드 교체하고 변속기 오일만 제때 관리하면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이건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실제로 이 세 SUV 모두를 직접 정비해 봤고 그중에는 30만 마일을 넘겼는데도 마치 공장에서 막 나온 차처럼 멀쩡하게 달리는 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을 보면요. 솔직히 말해 너무 낮아서 황당할 정도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차들을 그냥 지나치고 CVT 변속기의 터보 세기통 엔진을 얹은 크로스오버에 비싼 돈을 냅니다. 문제는 그런 차들이 이 SUV들이 첫 번째 큰 수리를 받기도 전에 폐차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22년 동안 정비 일을 해오면서 저는 어떤 차가 견인차에 실려 다시 돌아오는지, 어떤 차가 그냥 오일 교환하러 꾸준히 들어오는지 정확히 압니다. 오늘 말할 세대는 분명히 두 번째 부류입니다. 정비사들이 자기 가족을 태우고 집에 갈 차로 고르는 그런 차들이죠. 그리고 1위 SUV는 역사상 가장 전설적인 차량 중 하나와 연결되는 엔진 계열을 품고 있는데도 지금 딜러 매장에서는 풀옵션 캠리보다 낮은 가격에 서 있습니다. 오늘은 매장에서 외면받고 있지만 50만 마일까지 충분히 달릴 수 있는 전설적인 SUV 세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1위는 가장 깊게 다룰 겁니다. 그 차의 본닛 아래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은 중고 SUV 시장을 다시는 예전처럼 보지 못할 겁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터프 1 쉐보레 서버번 세 번째 차량은 자동차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생산이 이어져 온 모델명입니다. 쉐보레 서버번은 193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생산되고 있습니다. 무려 90년입니다. 그런데 중고차 시장에서는 이 차를 마치 아무 가치 없는 소모품처럼 취급합니다. 지금은 2만 달러 이하로도 구할 수 있는데 그 안에는 수십 년 동안 다듬어져 거의 죽지 않는 수준까지 올라온 엔진이 들어 있습니다. 2년 전 한 차량 운영 관리자가 제 정비소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는 주로 서버반을 사용하는 리무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장 오래된 차는 2012년식 서버반 LT였고 5.0 3리터 포텍 V5 엔진을 얹은 차량이었습니다. 주행거리는 38만 7천 마일이었죠. 저는 차를 리프트에 올리고 8개 실린더 모두의 압축을 확인했고 변속기도 점검하고 고장 코드도 확인했습니다. 모든 실린더 압축은 정상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변속기는 부드럽게 변속됐습니다. 그는 5천 마일마다 완전 합성유로 엔진 오일을 교환했고 5만 마일마다 변속기 오일을 관리했습니다. 그 서버밴은 아직도 매일 돈을 벌어다 주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3리터 V8 엔진은 제너럴 모터스의 전설적인 에어스와 포어텍 스몰 블록 계열에서 나온 엔진입니다. 구조는 단순한 푸시로드 방식이고 실린더당 밸브가 2개입니다. 경쟁 모델들의 오버헤드 캠 엔진보다 움직이는 부품 수가 적습니다. 대부분의 버전은 주철 블록을 사용합니다. 주철은 수십만 마일 동안 반복되는 열 변화에 알루미늄보다 더 잘 버팁니다. 실제로 많은 오너들이 기본적인 관리만으로 20만에서 30만 마일을 보고하고 관리를 철저히 한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더 멀리 갑니다. 다만 알아야 할 점도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14년 사이 일부 모델에는 제너럴 모터스의 실린더 비활성화 시스템인 액티브 퓨얼 매니지먼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 시스템이 오일 소모와 리프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피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일 소모 이력을 확인하고 완전 합성유로 관리된 차량을 고르거나 약 250달러짜리 AFM 비활성화 플러그 앤 플레이 장치를 설치하면 됩니다. 이 장치는 문제를 사실상 영구적으로 막아줍니다. 변속기의 경우 2007년 이후 적용된 6R86단 자동 변속기는 제너럴 모터스 2500 트럭에도 사용된 강한 변속기입니다. 서블반에 들어가면 오히려 여유가 있는 수준입니다. 저는 최고의 신뢰성을 원한다면 2010년식 이후 모델을 추천합니다.
가격을 보겠습니다. 주행거리 약 10만 마일의 2014년식 Suburban LT는 현재 1만 6천 달러에서 2만 1천 달러 정도입니다. 같은 시대의 토요타 랜드크루저는 4만 5천 달러에서 5만 5천 달러까지 갑니다. 둘 다 프레임 바디 구조의 V8 SUV이고 둘 다 50만 마일 가능성이 있는 차인데 가격 차이가 2만 5천 달러 이상 나는 겁니다. 제가 보는 점검 리스트는 이렇습니다. 엔진 오일 양과 색을 확인하세요. 오일이 어둡고 양이 낮다면 관리가 부족했거나 EFM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엔진이 따뜻해진 뒤에도 리프터 소리가 계속 나는지 들어보세요. 특히 북부 지역에서 온 차라면 하부 프레임 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륜 구동도 테스트하세요. 갈리는 소리나 이상한 충격이 있다면 트랜스퍼 케이스 수리가 필요할 수 있고 비용은 약 1,800달러 정도입니다. 제 정비소 기준 서버번 수리비를 보면 4바퀴 브레이크 패드는 340달러, 워터펌프는 580달러, 점화 플러그는 260달러 정도입니다. 이건 딜러 가격이 아니라 실제 정비소 가격입니다. 워낙만 포르테츠의 부품 공급성은 업계에서 비교할 대상이 거의 없습니다. 미국 어느 부품 가게를 가도 이 엔진 부품은 바로 선반에 있습니다. 특별 주문 부품을 기다리며 차가 멈춰 서 있을 일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차량을 수십 년 동안 유지하려면 이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당신은 도로 위 SUV 중 가장 넓은 실내 공간, 수백만 대로 내구성이 입증된 리얼 엔진 계열, 좌석을 접었을 때 121입방피트의 적재 공간, 최대 9명 탑승 가능성, 그리고 상업용 플릿 운행을 위해 설계된 플랫폼을 얻게 됩니다. 이 차가 싼 이유는 연비가 갤런당 15에서 18마일 수준이고 사람들이 큰 V8 엔진을 낡은 기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두세요. 당신은 그 사이 이 차를 50만 마일까지 몰면 됩니다. 터프2 렉서스 GX 460, 렉서스 GX 460에 대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차는 토요타 4러너와 같은 철학의 프레임 바디 SUV이며 토요타 랜드크루저 프라도의 엔지니어링 DNA를 강하게 물려받은 차입니다. SUV 흉내만 내는 크로스오버가 아닙니다. 이건 진짜 트럭 기반 차량입니다. 상시 사륜 구동과 저속 기어가 있는 2단 트랜스퍼 케이스를 갖추고 있고 그 위에 렉수스 가죽 인테리어를 입힌 차입니다. 지난 봄 은퇴한 부부 한 쌍이 장거리 여행용 중고 4러너를 찾으러 왔습니다. 2018년식 4러너 TRD 오프로드, 주행거리 6만 5천 마일 차량이 3만 4천 달러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2017년식 GX 460을 보여줬습니다. 주행거리는 7만 2천 마일이었고 같은 프레임 바디 구조에 더 크고 더 부드러운 4.6리터 V8 엔진, 가죽 열선 시트, 프리미엄 오디오가 들어있었고 가격은 2만 9,100달러였습니다. 그들은 당황했습니다. 렉수스가 토요타보다 더 쌌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4러너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처럼 되어버렸고 GX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기 때문입니다. WRFE 4.6리터 V8 엔진은 토요타의 UR 엔진 계열에 속합니다. 렉수스 LS 460, 토요타 탄두라, 랜드크루저와도 연결되는 계열입니다. 자연흡기 엔진입니다. 터보가 없습니다. 타이밍 체인은 엔진 수명 동안 버티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토요타는 이 엔진을 지구상에서 가장 가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도록 만들었습니다. GX 안에서는 이 엔진이 거의 힘을 다 쓰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극단적인 장수의 비결입니다. 리페어 파일 기준 평균 연간 유지비는 710달러이고 중대한 수리가 발생할 확률은 단 9%입니다. BMW X5가 연간 1,000원 이상, 레인지 로버 스포츠가 현존의 500달러 이상인 것과 비교해보세요. 신차 가격이 5만 5천 달러였던 2017년식 GX 460이 지금은 주행거리 7만에서 9만 마일 기준 2만 7천 달러에서 3만 3천 달러에 팔립니다. 검증된 신뢰성을 절반 가격에 사는 셈입니다. 점검 팁입니다. 냉간 시동 때 타이밍 체인 소리가 나는지 확인하세요. 잠깐 소리가 나다가 사라지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소음은 큰 수리를 의미합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간 차량이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한쪽 모서리가 쳐져 있다면 에어 스프링이 나간 것이고 한쪽당 800에서 1,200달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많은 오너들은 전체를 코일 스프링으로 약 600달러에 교체합니다. 브레이크 디스크 떨림도 확인해야 합니다. GX는 무거운 차라 앞 브레이크를 빨리 먹습니다.
필요하다면 디스크와 패드 교체에 약 450달러를 계산해 두세요. 주행거리 약 70만 마일의 차량을 28,000에서 32,000달러에 사세요. 그리고 앞으로 20만 마일 동안 유지비로 5,000달러 정도를 잡아두세요. 그러면 진짜 프리미엄 감각을 주면서도 토요타의 강력한 내구성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차를 타게 됩니다. 이 차는 30만 마일이 되어도 당신에게 빚진 게 없을 겁니다. 그동안 옆집 사람은 BMW 리스를 세 번째로 갈아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가 이 차를 사야 할까요? 랜크루슬의 신뢰성을 럭셔리한 외관과 실내로 누리고 싶지만 절반 가격에 사고 싶은 사람입니다. 조용하고 부드러운 V8 파워를 오래 타고 싶은 고속도로 주행자에게도 맞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보다 엔지니어링을 보고 차를 고를 줄 아는 사람에게 맞습니다. 누가 피해야 할까요? 연비가 최우선이라면 GX는 갤런당 15에서 18마일 정도입니다. 최신 인포테인먼트 기술을 원한다면 2020년 이전 모델은 오래된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최대 적재 공간이 필요하다면 GX는 서버반보다 실내가 확실히 작습니다. 투어프 스트리트 토요타 세코야, 지금 중고차 매장에는 18,000에서 25,000달러 사이에 살 수 있는 대형 3열 프레임 바디 SUV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는 토요타 랜크루저 200 시리즈와 같은 5.7리터 V8 엔진 계열이 들어갑니다. 같은 블록, 같은 헤드. 전 세계 국제기구와 군대가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을 버티기 위해 신뢰하는 바로 그 랜드크루저의 엔진 계열입니다. 그 엔진 세리얼FE가 2세대 토요타 세코야 보닛 아래에 들어있는데 사람들은 거의 신경 쓰지 않습니다. 세 단어로 말하면 저평가된 믿음직한 차입니다. 3년 전 한 남자가 가족이 늘어나면서 믿을 수 있는 3열 SUV를 찾고 있었습니다. 예산은 25,000달러였습니다. 그는 포드 엑스페디션과 쉐보레 타웨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2016년식 세코야 SR5를 보여주었습니다. 주행거리 78,000마일, 가격 21,400달러였습니다. 그는 이 차를 한 번도 고려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이 차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요. 그는 결국 샀습니다. 지난달에 다시 봤을 때 주행거리는 14만 1천 마일이었습니다. 3년 동안 예기치 못한 수리비는 0달러였습니다. 그의 정확한 말은 이랬습니다. 지금까지 가진 차 중 최고입니다. Salmi UR FE 5.7리터 V8 엔진은 381마력과 401파운드-피트 토크를 냅니다. 자연흡기입니다. 터보가 없습니다. 직분사 문제도 없습니다. 타이밍 체인은 사실상 엔진 수명 동안 버티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토요타는 이 엔진을 랜크루서 안에서 아프리카 사막과 시베리아 겨울을 견디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코이아에서는 아이들을 운동 연습에 데려다주고 주말에 보트를 끄는 정도의 편한 교회 생활을 합니다. 항상 여유 있게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들이 오래갑니다. 저는 2세대 세코야 4대를 직접 정비해봤습니다. 모두 30만 마일을 넘겼고 원래 엔진과 원래 변속기를 그대로 쓰고 있었습니다. 온라인에서 들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정비소, 제 리프트 위에서 직접 확인한 차들입니다. 6단 자동 변속기도 인상적입니다. 전통적인 토크 컨버터 방식입니다. 골치 아픈 듀얼 클러치도 아니고 미끄러질 수 있는 CVT 벨트도 없습니다. 6만 마일마다 변속기 오일을 교환하면 차체보다 더 오래 버틸 가능성이 큽니다. 당신을 화나게 할 숫자들이 있습니다. 2016년식 세코야 SR5 주행거리 8만 마일 차량은 2만에서 2만 5천 달러입니다. 비슷한 주행거리의 2016년식 랜크루저는 5만에서 5만 8천 달러입니다. 2016년식 4Runner TRD 프로는 3만 8천에서 4만 3천 달러입니다. 세코야보다 더 비싼데 실내는 더 작고 엔진은 더 약한 V6입니다. IC카rs는 세코야의 신뢰도 점수 10점 만점에 8.4점을 주었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대형 SUV 12대 중 2위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20만 마일에 도달할 가능성을 44.8%로 봤습니다. 제 정비소 기준 수리비를 보겠습니다. 네 바퀴 브레이크는 350달러, 변속기 오일 교환은 220달러, 12만 마일 시점에 점화 플러그 교환은 280달러, 워터펌프가 만약 고장 난다면 720달러 정도지만 20만 마일 전에 고장 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걸 포드 엑스페디션 이코부스트 엔진과 비교해 보세요. 터보 교체는 한쪽당 2,000원 이름 200달러입니다. 타이밍 체인 작업은 2,000원 800에서 3,000원 500달러입니다.
인터쿨러 누수는 $900입니다. 세코이아는 이런 고장 포인트 자체가 없습니다. 터질 터보가 없습니다. 갈라질 인터쿨러가 없습니다. 직분사 카본 누적도 없습니다. 그냥 계속 달립니다. 재점검 리스트입니다. 2차 공기 분사 시스템 코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건 배출가스 관련 문제이지 파워트레인 문제가 아닙니다. 수명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수리비가 약 $600이므로 가격 협상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10만 마일 이후에는 하부 볼 조인트를 확인하세요. 양쪽 기준 약 $400입니다. 북부 지역 차량은 프레임 록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그리고 제 전문가 팁은 이겁니다. 견인 패키지가 있지만 실제로 견인에 거의 쓰이지 않은 차량을 찾으세요. 견인 패키지는 공장 출고 때부터 강화 냉각 시스템과 변속기 쿨러가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 견인 스트레스는 받지 않았다면 그건 정말 귀한 매물입니다. 이 차는 장기 보유를 생각한다면 $25,000 이에서 살 수 있는 최고의 중고 SUV입니다. 3열 좌석, V8 파워, 프레임 바디 구조, 랜드크루저 안에서 전쟁 지역까지 버티는 그 엔진과 같은 철학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차가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신형 키아 스포타제보다도 낮은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누가 이 차를 사야 할까요? 가족에게는 정말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최고의 패밀리 SUV 중 하나입니다. 고속도로를 많이 타면서 절대 길에서 멈추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도 좋습니다. 랜드크루저를 사고 싶지만 가격 때문에 못 사는 사람이라면 아마 대부분 그럴 겁니다. 시코야를 사세요. 같은 철학을 더 크고 더 저렴한 패키지로 얻는 겁니다. 누가 피해야 할까요? 연비가 중요하다면 세코이아는 갤런당 13에서 17마일 정도입니다. 최신 인포테인먼트와 운전자 보조 기능을 원한다면 2세대 실내는 오래된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잠금 디퍼렌셜과 크롤 컨트롤이 필요한 본격적인 오프로드 주행을 원한다면 포라너나 랜드크루저가 더 나은 선택입니다. 세코이아는 비포장도로와 가벼운 트레일은 잘 달리지만 바위를 타고 넘는 차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제 최종 의견은 이렇습니다. 지금 당장 SUV 한 대를 사서 앞으로 20년 동안 최대한 낮은 총 유지비로 타야 한다면 저는 이 세대 시코야를 사고 뒤도 돌아보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세대입니다. 시장은 잊었지만 정비사들은 잊지 않은 전설적인 SUV 세대. 검증된 모텍 모레이를 품은 서버번, 럭셔리 배지 아래 랜드크루저 DNA를 숨긴 렉서스 GX460,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저평가된 SUV인 토요타 세코야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3만 이하로 살 수 있고 50만 마일까지 갈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는 SUV 세대를 알게 됐습니다. 다음에 영업사원이 3년 된 독일 리스 반납체, 터보 4기통 엔진과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얹은 모델을 밀어붙인다면 이제는 더 잘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자동차 조언을 원하시면 구독해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딜러들이 말해주지 않는 진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안전 운전하세요. 차를 잘 돌보면 차도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믿든 말든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결론이 기계적인 분석이 중고 SUV 시장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을 바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딜러들이 자주 숨기려는 자동차 시장의 진실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오래 버티는 미래에 투자하세요. 실제로 끝까지 달리는 차량들에 대한 다음 심층 분석도 곧 공개됩니다.